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2부 시작합니다. 신진서 구단과 딩하오 6단의 주장전인데요. 자, 딩하오 6단의 착수 차례. 네, 흑은 패를 하느냐 마느냐 그 결정입니다. 네, 패를 선택을 합니다. 네. 네, 근데 패를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패를 하면은 오히려 좀 편해진다. 네. 네, 백의 입장에서도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한 수 둘 때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차이가 워낙 미묘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백이 반집 이겼다가 잘못 떠서 흑이 반집 이기면 또 50%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이제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또 보실 때 너무 또 민감하게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네. 이 좌상 형태는 이 워낙 모양이 넓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좀 더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투형들의 바둑은 이 승률 그래프가 요동을 많이 쳐요. 네. 수비형끼리 둘 때는 워낙 단단하게 두고 정리가 잘 되니까 네. 인공지능도 판단하기 편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진서 선수 같이 이런 공격형들은 한번 둘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네. 얘네들도 이제 노동 강도가 제법 센 거예요. 지금 또 늘어나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들이 이제 시니어리그로 보면은 이제 선호 구단 같은 분들, 어마어마하게 싸우시는 분들, 이런 신진서 구단 네. 또 내려갔어요, 백이. 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상당히 빡빡한 네. 그런 선수들입니다. 우선 이 자리가 정리가 되어야지 좀 네.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서가 재밌네요. 이 수가 백이 손을 빼면 흑이 여기 다시 따도 흑이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또 패가 더 돼요. 자, 어렵게 두려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따내고 쉽게 두는 거죠. 자, 흑이 이 수가 일단 공배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수를 안 하고 패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백이 조금 풀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형세 판단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엘프고는 흑이 좋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백이 좋다, 약간이나마 좋다라고 하죠. 네. 그만큼 두 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기에 두 텀을 지금 엘프고는 이게 집이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돌바람이나 이런 미니고 릴라 제로는 이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해소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바둑인데요. 자, 이제 흑은 여기를 뺏기면 이게 다시 미생마가 돼요. 네. 100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6사 8생이라고 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는 자동으로 잡혀 있으니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흑은 이제 여기를 벌려야 되는데 자, 높게 두는 게 있고 낮게 두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극도의 실리형은 낮게 두는 거죠. 높게 두면 뭐가 나쁘냐면 들어갔을 때 요도를 잡기가 만만치 않죠. 조금 더 불확실한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낮게 두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네. 낮게 두면은 대신에 중앙을 뺏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중앙을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법 크지 않습니까? 네. 높게 두는 것과 낮게 두는 게 지금 이 중반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는 거의 승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백이 또 중앙에서 네. 두 텀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흑도 이 중앙 쪽으로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실리로. 중앙은 공배다. 네, 딩하오 선수 중앙은 공배다. 실리를 차지합니다. 네, 이런 거죠. 여길 높게 두면은 이쪽에 부풀어 나는 게 싫은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견제한다는 거고, 대신에 상대가 들어올 때 깨질 수가 있겠죠. 낮게 뒀다는 건 이젠 여기 못 들어와요. 이거는 못 삽니다. 이렇게만 돼도 사는 수가 나진 않죠. 네. 자, 어느 쪽 선택이 맞느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알 수 없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네. 지금 이 우하에서도 정석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여기요. 네. 백이 세 칸 높은 네. 그 굳힘으로 두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아래쪽으로 둬도 한 바둑이 되는 여기요. 거고요. 네, 이 얘기죠. 네. 한 판의 바둑이 되는 거고 또 실전처럼 두어도 한 판의 바둑이 되는 거고 네, 이것을 그렇습니다. 정답을 좀 결정짓기는 어려운 자리인데요. 네. 항상 이런 선택의 순간 이 3선과 4선 이런 미묘한 차이를 결정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어른분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건 며느리에게 물어봐 그러는데 저는 이게 그냥 우리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어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아들보다 며느리하고 얘기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들 입장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의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이 남자들은 좀 이게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에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해줘서 그래서 며느리도 몰라 이런 거는 그만큼 어려운 자리다. 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들어갔는데 요것도 재밌네요. 막으면은 못 잡습니다. 이건 귀에서 살아요.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호구 치게 돼서 이 안에서 이제 딱 사이게 됩니다.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든 내가 좀 잡아야겠다. 도저히 나는 얘를 못 잡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 여기 둬서 잡으러 가요. 이것은 상대에게 좀 중앙으로 길을 터주는 건데요. 네. 그걸 막겠다는 얘기죠. 근데 네. 오히려 이제 계속 터져 나갈 때 여기서 흑도 여기를 막을 수도 없고 네. 양쪽을 다 막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흑이 잡으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데 만약 못 만약에- 잡게 되면 난리가 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딩하우 선수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이 상변에서 며느리도 모르는 정말 어려운 자리. 이 자리를 딩하우 선수가 실리를 차지하겠다고 삼선으로 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침입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길을 내어주는 것은 이 방금 착수한 이 상변 이 네. 삼선의 자리와 있어요. 네. 의미가 안 맞지 않을까요? 역시 정리가 뛰어나군요. 근데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이수가 또 어떻게 보면 상대 허를 찌르는 좋은 수네요. 네. 그러니까 흑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둬서 만약 살려주게 되면은 네. 아까 집을 짓겠다고 했던 이수가 이제 의미가 퇴색되는 거고 그럴 바엔 높게 가야 되죠. 네. 네. 흑이 약간 자기 모순에 빠지는 지금 장면이 됐습니다. 네. 역시 높게 가야 되나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그냥 네. 살려주고 말면 되니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신진서 선수의 응수타진 네. 이 상대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막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네. 3-3에 붙이면 패가 돼요. 패가 되면은 원래 이 모양이 누구 모양입니까? 흑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백은 패를 져도 손해가 없는 반면에 흑은 이쪽에 다 깨지니까 손실이 큽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막는 수는 잘 안 두고 막더라도 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죠 결국. 이 네. 주변이 결정이 딩하오 네. 선수가 네. 소비 시간이 꽤 더 훨씬 많이 썼을 것 같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이 선수들의 남아있는 제한 시간을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속도로 봤을 때 두어진 템포로 보았을 때는 딩하우 선수가 장고를 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딩하우 선수는 100의 고민까지 같이 해주는 바람에 네. 네. 나중에 후회하죠. 시간 없으면은. 이 바둑판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 그러는데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고수들이 좋은 거지. 네. 근데 고수든 하수든 공평한 거는 시간입니다. 네. 네, 시간이 없으면 고수도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고 뭐 하수 쪽에서 시간이 없으면 너무 빨리 두면은 당연히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은 지금은 별 상관없는데 이제 지금 2시 5분을 향해 가고 있죠. 지금 대국 시작한 지 대략 2시간. 네. 그러면
좀 딩하우 선수가 한 4시나 3시 반부터는 초읽기에 몰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두어 시간을 1분 초읽기로 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1시간 반 후에 딩하우 선수가 이제 실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판을 어떻게 둬야 되냐 그 고민을 하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엷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럴 때는 다투지 말라 빨리 살려주고 이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두자. 이게 가장 이제 무난합니다. 그게 제일 모범 답안. 네. 네. 굳이 좀 어렵게 둔다면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막 좀 다르게 두는 건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잡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시간만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한 수로 끝이 아니라 이 앞으로 한 수 한 수 두어지는 변화가 더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수가 네. 돼요. 그 약속 시간에 늦어서 기다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 둘 때 상대가 생각하면은 그건 즐거운 일이죠. 네, 그쵸. 기다리는 게 즐겁죠. 왜냐면 상대가 그만큼 고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내가 던진 한 수가 이렇게 상대를 고민하게 만들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건데요. 여기서도 오랜 생각 끝에 네. 반대쪽으로 막았습니다. 네. 이것은 귀에 어느 정도의 뒷맛은 허용을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글쎄요. 일단 바로 수가 나겠죠. 네. 100은 3-3에 붙이는데 지금 보통 이런 자리에서 여기 두면 일반적인 건데 또 신진서 선수 같은 스타일들은 또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런 데 붙여서. 뭐 여기 붙인다든지. 네. 자, 그러니까 이득 볼 거 다 이득 보고 흙이 양보라면 그 다음에 두는 게 더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3-3입니다. 여기는 이 패가 되면은 자 이런 바둑에서는 대체로 누가 패감이 많을까요? 지금 이 좌하 쪽이 네. 흙의 미생으로 좀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도 있고 여기도 다 패감이죠. 네. 예, 다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바둑은 백이 패감이 훨씬 많습니다. 네. 흙은 반면에 패감이랄 게 글쎄요. 지금 이 좌측도 너무 단단하고요. 네. 심지어 이것도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흙은 제가 보기에는 패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네. 자, 우선 이 교환만으로도 귀에 뒷맛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상변 쪽을 네. 누르는 그런 응수타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저런 형태에서 삭감을 해가는 것, 허점의 자리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많이 두어지잖아요. 이쪽이요. 네. 그렇죠. 흔히 이렇게 둬서 이제 많이 이렇게 상대를 눌러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두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음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다들 그냥 화들짝 놀라세요. 네. 당연히 이어져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버리죠. 네, 버리고. 또 여기를 두면은 네, 지키고. 여기를 두면 또 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요거 하나 잡아도 2집밖에 아닙니다. 뭐 둘, 넷, 6집이 늘어나는 건데 100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네, 버리면은 100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요렇게만 된다면 100이 나쁠 리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여기를 두면은 흙이 여기를 막아서 단단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반발할 것 같아요, 지금은. 뚫더라도 뭔가 이런 식이 됐을 때 흙이 공격으로 전환되니까 흙이 여기 뚫리더라도 이쪽이 연결되면은 흙은 뭐 손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붙인다면은 활용한다면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패를 만들 자꾸 그런 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흙의 형태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네. 이 상대방이 선택을 고려할 만한 그런 시간을 안 주는 붙여가는 수 이런 타이트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 최근에 자, 요 바둑을 보시면요. 요 모양.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은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항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뻥 뚫려서 이게 양곳마로 갈라지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형의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두라고 하냐면은 여길 붙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젖히면은 여기서 이제 2단 젖혀서 네. 상대를 끊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이 좋아야 됩니다. 네. 있거나 그럴 때 예, 이제 뚫고 나오거나 치 받고 두는 거니까 이렇게 어렵게 돌아 그 얘기인데 근데 딩아오 6단이 과연 이 수를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이 수를 결행을 할지 우선 그리고 하더라도 언제 할지 네. 네, 아마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좀 슬픈 얘기지만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건 구식이 돼버린 거죠 지금. 어. 네. 보통 저렇게 붙여가는 모양은 네. 화점에서 백이 나를자로 걸치고 그게 나를자로 받을 때 네. 그때 이 그렇죠. 색한 높은 네. 붙임을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붙이는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정석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네. 뭐 흙이 바둑이 불리하다면 그렇게 둘 것 같은데 네. 일단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식이고 이게 이제 2020년식 네. 최신 버전인데 과연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이 형태에서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배석에 따라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네. 다시 한번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에게도 지금이 기회인 건 맞아요. 왜냐면 네. 여기가 형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은 흙이 워낙 단단해서 여기 두더라도 무조건 반발하죠. 근데 지금도 반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백이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지금 싸움 자체가 벌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신진서보다는 싸움으로 가면 내가 좋다, 유리하다 보는 거고 이 싸움이 돼야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수들이 실수하는 게 판이 이게 정리가 됐을 때 실수합니까? 예, 판이 어지럽고 뭔가 복잡해야지 실수가 나오잖아요. 네. 신진서보다는 딩아오 6단이 좀 소비 시간을 보니까 네. 이제 곧 1시간만 있으면 초읽기 몰리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면 초읽기를 생각하면은 예, 판이 어지러워야지 아, 상대가 실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발할 것 같아요. 아, 봤나요? 지금 백의 네. 응수타진을 두 개 다 네. 받아 주었어요. 네. 딩어 6단의 참을성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상격의 응수타진과 그리고 삭감하는 누르는 응수타진 네. 모두 성공을 거두었고요. 근데 네. 여기까지 들어갑니까? 제가 초반 때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보통은 여기 안 들어가는데 네. 이 신진서 구단이라면 상대를 흔들어내기 위해서 한번 갈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진짜 들어가네요. 근데 일단 여기를 정리하고 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네. 집에 손해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초난전으로 이끌겠다는 게 신진서 구단의 생각입니다. 미리 응수타진을 한 수가 침입에 도움이 된다는 뜻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보태준 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네. 모르겠네요. 자, 우선 흙은 이쪽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있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붙일 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백이 이 한 점이 희생타로 써서 선수로 살아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귀를 선수로 파헤쳐버리고 가장 요충지인 이 중원까지 두게 된다면은 네. 백이 두 개 다 둘 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흙이 이렇게 느긋하게 두기는 좀 쉽진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가장 느긋한 네.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타이트한 수법은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백은 흙 여길 두는 순간 무조건 붙여서
바꿔치기를 하니까 네. 제일 어려운 수가 정작 역설적으로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수죠. 왜냐하면 이제 공수가 바뀌긴 하는데 흙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백도 처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이제 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잇고 늘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나가면서 이 백이 흙이 모양이 살아가는데 자, 여기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급소가 한 방 남죠. 아, 네. 퀴즈인가요? 여기를 딱 때려버리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맞복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은 여기 뚫어서 요거 공격하고 네. 이거 노려서 이거 공격하고 이 두 개를 노릴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도 맥점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둑이 그래서 어렵죠. 근데 좁으면 원래 더 간단해야 되는데 네. 좁으면 좁을수록 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바둑이 배우는 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점 같아요. 자, 응수타진으로 우선 상대방이 순순히 받아줬기 때문에 좀 만족할 법한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침입을 하면서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딩하우 선수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바둑을 두는 건지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건지 모를 것 같아요. 백이 끝없이 뭔가 둘 중에 하나 계속 고민하게끔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네. 반발할래, 받을래. 뭐 반발할래, 받을래. 계속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는데 이제 손을 뺄 수도 없어요. 지금 흙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좀 편하게 둘래? 아니면 강하게 둘래?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다 보니까 딩하우 선수가 한 문제 풀 때보다 10분씩 걸려요. 그러면 한 5문제 풀면은 이제 시간 다 날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네. 방금 두어졌던 숙제보다는 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렵죠. 왜냐면은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백이 이쪽이 좀 막힌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다면 아까 이 형세 판단, 이바둑의 형세 판단 가장 어려운 점은 이 흙의 백의 모양을 과연 어디까지 계산할 것인가. 이거를 보통 이제 이던 패석 아닙니까? 패석은 살리지 말라 그래서 움직이진 않는데 네. 그렇다면 잡힌 걸로 개가를 하면 백이 무조건 좋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거를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잡힌 거를 내가 버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죠. 이제 우리 인공지능들은 백이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저기 가운데 석점이 사는 거야, 아니면 버리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데 말이 없습니다. 자, 2000년생 간의 라이벌 매치. 주장전에서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본 딩하우 선수가 또 한참 지금 장고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은 문제라 네. 객관식이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지금 주관식 문제가 나와서 이제 열심히 풀어야 되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항저우 두 팀이 지금 결승에 올라갔죠. 이 항저우가 이제 뭐 굳이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인 건데 예, 부산에 있는 팀이 이제 두 팀이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항저우가 바둑 도시죠. 네. 보통 이제 중국 리그 팀이 굉장히 많은데 네. 베이징 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항저우 쪽 이쪽 네. 팀이 제일 많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각 성마다 한 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베이징 팀도 이 민생 베이징 팀과 네. 중심 베이징 팀이 참가를 네. 했고요. 이번에는 올해는 두 팀만 이제 승강급을 통해서 두 팀만 됐는데 네. 한창 많을 때는 네 팀까지도 베이징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항저우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의 프로기사들 프로가 이제 돼서 내가 좀 공부 좀 한다라고 하면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네. 1위부터 뭐 대략 50위 연저리는 아무래도 중국 기원이 위치하고 있는 베이징 가서 생활도 하고 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래 단계 멤버들은 또 항저우에 또 중국 기원 분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서 이제 네.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항저우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본원은 베이징에 있지만 이 분원인 이 항저우에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네. 있어서 오히려 좀 신예 기사들은 분원인 항저우 기원에 가기를 네. 많이들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설은 항저우가 훨씬 낫다고 그러죠. 네. 제가 가서 보았는데요. 네. 이 호텔 안에 이제 네. 중국 기사들이 훈련할 수 있는 이 네. 항저우 기원이 있는 건데 바로 이 뒤편에 기사들의 이 숙소가 있고요. 네. 바둑 박물관 이렇게 깔끔하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 훈련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이 공부를 하기엔 훈련을 네. 받기에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별 5개짜리 호텔에 네. 프로기사들 모아놓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당히 호텔이 굉장히 네. 고층 건물이라 들었는데 네. 그 고층 건물에서 한 5개 층 정도로 이제 바둑을 이제 하게끔 분원으로 네. 네, 쓰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예 기사들 이제 나이가 어린 좀 영재 기사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네. 있어서 네, 많은 기사들이 이 항저우 기원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좀 원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그 성적에 따라서 음. 뭐 장학금 제도라든지 네. 그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점점 이 중국 쪽에서는 이런 지원이 좀 좋은데 좀 최근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한국 우리 후배들은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중국에 비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환경 탓할 건 없어요. 결국에는 바둑이라는 게 그 부족할 때 그 흔히 얘기하는 헝그리 정신으로 이겨내는 게 또 매력이니까요. 네.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바둑 기사들 네, 중에요. 1인자. 중국의 일본의 1인자라고 하면은 어, 이야마 유타 네. 구단이 생각이 나죠. 또 얼마 전에 농심배에서 네. 또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근데 이야마 유타 구단이 원래 일본에는 7개의 중요한 기전이 있는데 네. 7개 다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4개밖에 없어요. 다 하나씩 뺏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뺏어간 친구가 이제 19살짜리 아주 신예 기사인데 그 친구가 좀 2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나라고 했더니 역시 인공지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네. 뭔가 이야마 유타 구단의 예상 범위 밖에 있는 수들을 골라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같은 일본은 이틀 바둑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틀 동안 바둑을 과연 둬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논의가 됐는데 요즘에 더더욱더 그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래요. 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많은 기사들이 또 영향을 네.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통을 지켜가고 네.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이틀거리니까 밤에 네.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이게 밤새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오는 거죠. 네. 뭐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세계대회가 진행이 될 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긴 제한 시간이 주어지는 세계대회 보통 이 점심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점심 시간 네, 없이 바로 그렇죠. 진행이 되죠. 네. 자, 요즘은 뭐 바둑도 스포츠로 변해서 화장실도 가는 것도 제한이 있는데 근데 딩하오 선수 아직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제가 까다로운 건데 자, 귀 쪽으로 이 마늘모도 둘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쪽으로 타고 가면 지금 바로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막습니까? 넘겨줍니까? 또 후퇴를 하기에는 그렇죠. 막을 수 있겠죠? 네. 넘어가면은 자, 요거 잡으려면 결국 이렇게 둬야 되는데 자, 밀고 갔을 때 여기 약점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악수가 되니까
자, 지금 이 바둑에서 좀 여기를 둔 거는 여기 뒀을 때 과연 좀 딩하우 선수 어디로 받을 건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또 숙제죠. 네. 여길 막으면 이쪽 밀어가고 양보를 하면은 나중에 넘어가면 집으로 이득이고. 자, 그러니까 이 수도 여기에 둔 거에 비하면은 이제 이거와 비교하시면은 백을 공격하는 압박이 좀 있죠. 네. 하지만 자기 모양의 단점이 있어서 이 항상 100%다 좋은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공간이 넓은 만큼 그만큼 활용의 여지는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계속 신진서 구단이 자꾸 문제를 자꾸 내지 않습니까? 응수타진이라고 해요, 저희가. 네. 여기 둬서 너 어디 둘래? 이걸 계속 이제 여기 한 번, 두 번.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도 어쨌든 상대가 다 꾹꾹 참았어요, 네. 지금. 자, 그럼 네 번째, 과연 여기서 반발합니까?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 참는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백은 방법이 그냥 약간 쉽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일부러 버리면은 뭘 얻느냐? 자, 흑은 이 한 점과 여기를 네. 백은 두 가지를 얻습니다. 여기 모양을 얻었죠. 네. 그리고 중앙에 세력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내주는 대신에 두 개를 얻었으니까 아까 이게 선수 이렇게 다 하고 여기를 딱 두어버리면은 자, 여기와 여기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네. 거대한 세력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중앙 운영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백의 침입에 딩하오 선수는 귀를 지켜가면서 단단하게 두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수볼 황저우와 용원 명성의 대결. 자, 이번에는 이제 신진서 선수도 약간 고민이 되죠. 네. 이쪽을 만약에 백이 두었을 때 여기를 막는다라고 하면 이걸 버리는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 붙여서 둔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선수가 바뀝니다. 막으면 손을 빼면 되죠. 네. 이 수가 이제 도로 악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거면 지금 화끈하게 버려야 되고 수를 낼 거면은 반발한다는 걸 무조건 예상해버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수타진을 또 한 번 두어 간다면 네. 어려운 변화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지금 이럴 때는 이제 신진서 구단이 평상시 어떻게 두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신진서 구단이 스케일이 좀 큰 바둑을 구사해요. 보통 이럴 때 화끈하게 그냥 버려서 큰 모양을 펼친 쪽을 좀 구사하고, 다시 얘기하면 공격형으로 많이 판을 끌고 갑니다. 네. 좀 작은 데서 이게 작은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스케일이 큰 기사네요. 그래서 인기가 좋죠. 네. 어떤 이 판의 구상이 크면은 네. 보기가 편하잖아요. 좀 보는데도 시원시원한 네. 느낌이 있어요. 응수 붙여서. 타진이긴 한데, 네. 이거는 원래 이쪽에서 넘겨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득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를 두고 늘리면 약점 때문에 받아야 돼요. 약이긴 한데 확실한 이득을 얻겠다 이거죠. 확실한 이득을. 네. 또 약간 또 이제 맞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둘 때 자, 요 모양에서 여기를 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을 때 네. 막거나 늘게 되면 아예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응수타진이네요. 네. 오늘 봐도 이 좁은 지역에서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한 점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응수타진으로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고요. 이 수는 어떻게든 백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늘던지 뭐 끊던지 찝던지 이건 어떻게든지 백의 입장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거를 네. 한 번에 엎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뒤로 젖히고 끊을 때 넘어가 버리는 게 일단 이 상황을 모두 다 바꿔버리는 방법이에요. 확실한 반발이네요. 네, 그러면 당장 일단 이 모양은 여기 두면은 백이 잡히죠?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갈 때 여길 못 둬요. 밀면은 요거 잡는 것과 잡히는 게 맞북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흙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빵 따냄 하면은 넘어가는 건데, 자, 이 빵 따냄을 허용하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슬리네요. 네. 백이 끊었을 때 여기서 넘지 않고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은 반발한 의미가 없는 거겠죠. 끊었을 때요. 네. 네. 그거는 뭐 이리저리 다 당하니까. 네. 여기 당하고 이쪽 당하면은 남는 게 없고. 자, 거의 흙이 백이 거꾸로 고민하는 거죠, 지금. 네. 왜냐면 백이 이 빵따냄을 얻을 수도 있는데 안에서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둬서. 한 점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네. 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두고, 네, 이게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어쨌든 패 형태로 사는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이 백도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선택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신진서의 그동안 작전인 걸 우리가 보면은 네. 이걸 예상하고 여기서 또 이제 이득을 보려고 할 수도 있죠. 여기 둔다면 여기 젖히는 거 노리는 거고. 네, 바로 두네요.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네요. 이게 지금 책에는 못 산다는데 백이 못 산다요. 책에는. 그렇다면 네, 일단 네. 입고 두면은 막는 것은 이 치중 한 방으로 네. 이렇게 뚫리니까 못 살고, 마늘모도 자 여길 붙여서 넘어가면은 이게 사는 공도가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으면 자 들어가고 막을 때 자 이게 흔히 급소죠. 여기나 여길 두게 되면 자 이으면은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자, 이 형태가 여러분들 보실 때 비길까요? 아니면 잡힌 걸까요? 이 형태가 이제 귀곡사라고 하죠. 네, 귀에서 좀 구부러진 형태. 네. 네, 귀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는 잡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둑룰이 특수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기본으로 못 살아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여기 잡아올 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막으면은 결국 백이 노리는 거는 결국 패네요. 네. 그러니까 패가 되면은 사실 산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죠. 패감이 워낙 많으니까. 친입의 교환으로 인해서 패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패는 이 침입하는 응수타진을 하기 전에도 백이 붙이고 젖혀서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요. 좀 모양의 깔끔한 의미는 있겠네요. 네. 일단 패가 되면은 흙은 이게 영 떨떠름한 거죠. 네. 패를 걸어서 패를 하면은 이쪽 패감이 워낙 나오고 여기도 불안정하고요. 네. 흙은 이렇다 할 패감은 없으니까. 자, 또 고민하네요, 딩하우 선수. 네. 본인이 반발해놓고 본인이 또 고민합니다. 한 수 그냥 손이 빠르게 나가는 법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 흔들려서 그렇죠. 지금 딩하우 선수가 이 신중함을 넘어서서 네. 지금 계속 뭔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 지금 딩하우 선수가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갈대가 네. 돼버린 거죠. 생각은 하는데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으로 네. 차서 선택한다기보다는 조금 흔들리는 네. 와중에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약간 뭔가 좀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서 뒀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네. 약간 좀 홧김에 바꾸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지금 흙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정석인데 흙은 최강수가 여기에 두고 자, 여기에 둘 때 끊어서 잡으러 가는 게 최강수예요. 네. 자, 근데 젖히고 들여다보고 이게 틀어 막혀야 되는데 자, 보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막히지가 않네요. 이 형태가 붙이면은 네 끊어서 네. 네 이쪽이 뻥 뚫리니까 막히는 형태가 아니에요. 흙이 백을 완벽하게 잡는 수는 없습니다. 자, 포위망에 허술합니다. 네. 일단 흙은 여기를 뭐 안 잊고 둘 수가 없죠. 여기 뺏긴 순간 AB이기 때문에 어느 네. 곳에 돌이 가더라도 뭐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백이 많으며 두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이죠. 이 부분적으로는 벽이 끊어갔을 때 흙이 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반대쪽의 약점을 지키는 의미로 여기요. 흙이 네. 흙이 뭐 막아간다거나 그쪽 부분적으로 두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여기에 두고 네. 단수 치게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냥 살아버리는 네, 건가요? 살아버리죠. 살고 배 끊는 게 아니라 여기 네.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면은 이게 싹 살아버리면은 네. 흙이 네 완전 대책이 없죠. 미는 것은 결국 둘 수는 있는데 네. 역시 끊었을 때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아. 결국은 네. 그러니까 잡는 길은 없는 거죠. 자, 흙이 좀 다르게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잊지 않고 네 다른 변화를 좀 구해야 되겠죠. 제일 어려운 수가 여기긴 한데 백이 뭐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만 패를 하면 역시 백흑은 또 고민이네요. 패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네. 결국은 돌아와야 되니까. 네. 흙이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나을 듯합니다. 네. 지금 패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잡는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부터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12일까지 진행이 계속되는데요. 오늘 1라운드가 끝이 나면은 내일은 휴식일입니다. 네. 이번 챔피언 결정전이 푸젠성 샤먼시 샤먼 아이메이 호텔에서 진행이 되는데 내일 이 휴식일은 샤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바둑 그 보급 행사가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참여를 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근데 어린이들의 미래니까요. 네. 네. 자, 앞서 네. 딩아오 선수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그 수죠. 네. 바둑 자체는 이제 백이 별로 고민될 건 없네요. 네, 백은 이렇게 둬야 되고요. 네, 네. 젖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기가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끊었을 때 네, 있는데 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잡겠다는 얘기고 반면에 귀를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백도 여기를 끊어놓진 않고 이제 그냥 네.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처리가 되면은 이제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백이 어쨌든 부분적으로 묘수인데 전체로 보면은 글쎄 원래 신진석 구단 스타일이 원래 이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둔 바둑인데 그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전투형들은 돌이 항상 높게 가야 되고 세력을 갖고 둬야지만 이 전투가 이 능력치가 아주 그냥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네.
이게 실리를 차지하고 전투를 하면은 힘을 쓰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신진서 구단이 가끔 어이없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가 너무 실리를 얼떨결에 차지했다가 아, 네, 좀 무리한 전투할 때가 많죠. 이 장면에서 웅투타진을 하지 않고 이 101점을 버리면서 세력을 만들어 네. 갔다면 전혀 다른 바둑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고 일단 흑이 뭔가 받으면 요 맛을 남겨놓고 바로 살지 않고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어요. 네. 네, 아직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을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살아도 대만족인데 구단들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네. 구단들은 그냥 여기서 끝까지 그냥 끝을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계속 파고들까요? 아, 끊었습니까? 네. 자, 또 재밌네요. 끊었다는 얘기는 끊어놓고 이 돌을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죠. 네. 네. 그 자리를 네. 건드려 갔다는 것은 계속 두겠다는 의지인데요. 자, 예상 밖의 선택입니다.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본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세력을 주고 다음에 억지로 싸움을 걸면 내가 승률이 낮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자, 흑의 웅수는 뭐 그건 뻔하죠. 절대겠죠. 네, 여기고 네. 이제 밀고 나갔을 때 다음 수가 흑이 이쪽을 잡는 거는 여기 이용하고 네 여기서 이제 따낼 가능성이 높죠. 뚫리는 수가 있으니까 뭔가 받으면은 네. 자 이쪽을 막아서 자 이거는 백이 빵 따낸 모양을 했으니까 네. 네 흑이 이 한 점 너무 외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이 그리는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네. 양쪽으로 활용을 네. 했고요. 자, 그래서 요 모양에서 이제 나가면은 흑은 여기를 잡을 형태는 아닌 것 같고 흑도 이제 최대한 버티겠죠. 자, 여기를 둬서 이제 최대한 버팁니다. 자, 이쪽을 어느 쪽을 끊는 것은 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젠 다르죠. 이거는 백이 두더라도 자체로 잡혀 있으니까 네. 이게 싹 연결이 돼서 네, 이게 뚫린 것과 뚫리지 않은 거의 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좀 밀고 백도 밀고 여기 지켰을 때 그럼 과연 신진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그 고민인데 네. 자, 여기서 백이 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수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두게 되면은 둘 때 네. 그토록 피하고 싶은 패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건 부담이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패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이 흑이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요렇게 둬서 다 돌려버리고 흑은 백은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네. 자, 요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흑은 절대고요. 끊은 이상 버릴 리는 없고, 네. 백도 나간다고 봐야죠. 네. 예. 이쪽 두고 있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잡혀서, 네, 이건 봐도 끝나버리죠. 네. 일단 흑이 그냥 2선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 네. 그 기어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수들일수록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밑으로 의자 사이, 의자 밑에, 네. 탁자 밑에 기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수가 아닐 때는 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하지만 어른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고수가 돼서 이렇게 2선으로 타고 가는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형태인데 네. 딩하우 선수는 일단은 뭐
체면이고 뭐고 지금은 뭐 실전적으로. 별 수 없다 생각하는데 네. 거길 또 끝나요? 그것도 판단하기 방향- 어렵네요. 네.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건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또 끊은 이상 두 점을 버릴 수는 없고 이 귀에 두 점을 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자, 근데 여기를 두고 둘 때 이 두 점을 잡으면 자, 여기 어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밀 때, 막았을 때 특별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글쎄요. 아까 네. 제가 딩하우가 2선 넘어갔다고 지금 제가 놀렸는데 이거 지금 신진 선수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이 선으로 네. 넘어가는 것이 싫은 이유가 비굴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 집만 내고 네. 사는 것도 약간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이 안 나니까 네. 이 선을 두면은 한 집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네. 상대적으로 위쪽에 가면은 한 집 내기 바쁜데 한 번에 둘 때마다 집이 우르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밑에 이 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네. 지금 백이 여기 둘 때 뭐 특별한 묘수가 있나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성기여서 사는 것도 우울하다 그러는데 이 선을 넘어서서 겨우 두 집 내고 살면은 네. 네, 상당히 우울한 모양입니다. 뭔가 다른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작전이 하나 있네요. 근데 그게 진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가 선수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은 굳이 둔다면 이수인데 찌른 걸 기대해서 네. 이쪽으로 이제 바꿔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네.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흑이 백이 자동으로 이제 이게 옥집 아닙니까? 공격을 당하면서 이게 슬슬 나가버리면은 요돌이 자동으로 살아가니까. 중앙이 다 깨지겠네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신진서 구단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집을 선택을 하는 거네요. 어쩌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귀에서 돌고 그렇네요. 돌아 살았네요. 네. 네. 자, 막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과연 살지. 네. 살게 되면은 뭐가 나쁘냐면은, 이제 이쪽을 뺏깁니다. 그러면은 이 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이 같이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흙도 모양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백은 여기 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살아둡니다. 네.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원래 그냥 살기는 어렵고 패 만드는 변화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좀 모양이 이렇게 막 예쁘진 않지만 네.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저 지금 이 베개 모양이 곰보빵인 거죠. 네. 맛은 모양은 좀 이상한데 맛은 있는. 네. 지금 이제 일종의 그런 모양이 됐는데 어쨌든 흙이 백이 이렇게 두 집 내고 산 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다만 모양은 좀 이상해도 어쨌든 여기서 살았으니까 네. 백집, 흙집을 모두 깼네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고요. 또 모르죠. 아, 잘못 뒀네.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손은 흑에게 돌아왔습니다. 먼저 중앙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체일감은 여기가 제1감이죠. 네.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2020년 버전. 네. 이걸 과연 둘 것인가? 지금 둔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형세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단 흑이 백이 성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둑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런 수는 이제 분리할 때 두는 거 아닙니까? 네. 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이거죠. 흑 입장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네. 뭔가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관대로 대세점 자리를 두어 가겠네요. 근데 딩하우 선수,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이냐 수비냐. 네. 네. 지금까지 공격을 했던 적이 없었죠. 네. 신진서 쪽에서 계속 뭔가 수를 내거나 공격을 했고, 네. 딩하우는 끝없는 수비형입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뛴 가능성이 거의 뭐 99%예요. 지금까지 성향으로 보면은. 형세도 5대 5고, 네. 신진서 선수는 우상에서 두터움이 아닌 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중앙 경영 바둑이 아닌 네. 실리 작전으로 두어 갔고요. 중앙이라는 곳은 정말 알 수가 없죠. 네. 네. 제일 계산이 가장 안 되는 곳이 중앙이고, 네. 변화가 귀 다음으로 가장 또 복잡한 곳도 역시 네, 중앙이니까. 지금 시간이 아무래도 백이 좀 여유가 있고, 네. 네, 좀 딩하우 선수가 여유가 없습니다. 중앙 경영은 정말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이 가치를 몇 집 정도로 환산해서 이 가치를 네.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이 문제죠. 네. 평생 따라가는 문제죠. 네. 네, 바둑을 둘 때마다. 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텀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어려운 거는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은 뭐 프로들한테 맡기시고 네. 귀와 변해서 싸움을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그게 제일 재밌죠. 확실하고요. 아, 자, 역시 대세점 자리에 두어 갑니다. 네, 딱 거기 두니까 딱 5대 5네요. 아, 지금 바둑이. 네. 네. 자, 지금 이제 3시간 동안 네. 둘 다 좀 뭐 좋은 적도 있고 나쁜 적도 있는데 이제 진짜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첫 스타트를 백이 어떻게 끊느냐인데, 자, 수비형은 역시 뭐 지키거나 두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역시 타이트하게 붙이는 게, 네, 중앙에서 승부를 빠르게 보는 게 바로 이 작전이에요. 아, 지금은 또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네.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네, 네, 빠르게 타이트하게 가네요. 네. 가네요. 이 중앙을 키워갈 때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늦춰서 눈목자로 두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배석에서는 붙여가는 것이 정수인가요? 정수라기보다는 그냥 성격이죠. 아, 네. 네. 그냥 여기 이수가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네. 그만큼 신진서 구단은 뭔가 자꾸 이게 좀 붙어서 네, 치열하게 뭔가 전투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니까요. 네. 손을 뺍니까? 네. 두 선수가 이제 딱 바둑을 보니까 정말 성격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정말 상반된 스타일이네요. 흙이 한 칸으로 두어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서로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사이좋게 경계선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앙의 가치를 조금 축소를 시켜놓고 움직여 네. 나갔습니다. 뭐 구단의 바둑은 뭐 항상 보지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네요. 네. 근데 이 흑석점이 패석이 아니었나요? 이쪽이요? 네. 음, 충분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잡히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잡히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바둑은 여기가 정말 어렵다 말씀드린 게 네. 보통 이 패석은 바둑에서는 살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버리기에는 너무 집이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흙이 한 번은 움직인다 이거죠. 자, 어쨌든 여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뒀을 때 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끊는 기회가 100에 한 번은 온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 애매하죠. 이쪽을 두고 자, 선수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네. 지금은 애매해요. 아직 기회가 안 옵니다. 여기 인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면 지키겠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전투를 걸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자, 붙입니까? 붙여서 끊는 게 유일한 기회인데요. 아, 네. 그 전에 힘을 비축하나요? 두터움을 쌓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고 본 거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아까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네. 백이 이렇게 늘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쪽에 막혀 있다 보니까 신진서 구단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싸움이 불리하니까 네. 마음 놓고 싸우지 못하네요. 그 자리가 또 흙이 두면 흙의 모양이 넓어지는 자리여서 그렇죠. 네. 흔히 이제 고상한 말로 대세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대세점이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경계선이죠. 여기는 네. 흙집이 생기고 여기는 백집이 생기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여기서 흙은 백에 노리면 이제 명쾌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인데 여기에 두고 이렇게 둬서 끊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여기 선수가 안 되고 이 돌이 있다 보니까 두는 순간 이제 약점 때문에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둬야 됩니다. 네. 이제 지키면 가장 무난한데 항상 이 구단들은 이런 수를 잘 안 둔다 이거예요. 변화를 준다면 네. 예, 이렇게 지켜라 강요할 수가 있죠. 아, 효율적으로. 네. 근데 이거 받아줄 신진서 구단이 아니라는 거는 예, 딩하오 구단이 더 잘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나 그럴 텐데 이건 무조건 또 뚫고 나가요. 여기 약점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타겟에 네. 나가는 방향이 어렵네요. 근데 저기 이제 인공지능이 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엘프고하고 돌바람이 극과 극이에요. 엘프고는 실리형에다가 아. 어떤 수비형 바둑을 더 높게 봐주고 네. 돌바람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라 한국 바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붙이고 끊어놓고 싸우고 이런 바둑이니까 네. 전투가 백이 유리하니까 돌바람은 백 쪽을 좀 더 쳐주고 있고 네. 미니고와 릴라 제도는 딱 가운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객관적으로 이제 미니고와 릴라 제도를 좀 보면은 네. 그래도 약간만 좋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이제는 중앙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흙도 이 중앙의 흙돌만 이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듣는 얘기. 네, 이 좌쪽에 있는 네. 흙돌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네, 얘가 너무 덩치가 네. 큰 아들 아닙니까? 너무 큰 돌이 있었고 흙이 사실은 어느 쪽을 먼저 지켜야 되나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이 단독 행마라기보다는 네. 이 주변에 있는 흙돌까지 염두를 해두면서 그렇죠? 조심히 네. 행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상대 공격을 기다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한데 네. 네,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가면은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 이거죠. 중앙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격과 타계의 흐름. 과연 딩하오 선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잠시 후에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주장전에서 만난 2000년생 라이벌 간의 대결 신진서 구단과 딩하오 6단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저는 무서워서 못 둔다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여기 두라고 그래요. 네. 이건 받아만 주면은 이제는 여기 약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이게 설령 끊어진다고 해도 양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별거 아닌 거죠. 네, 백이 네, 이렇게 둬서 요렇게 잡게 되는데 네. 요거는 정말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이니까 지금 반상의 10집짜리는 뭐 그냥 수두룩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별거 없는 거라 받아만 주면 아주 흙은 좋죠. 근데 이거는 백이 무조건 반발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요 반발을 그러니까 좀 엎어치느냐, 흙은 네. 반발을 기다려서 뭔가 그때 지키거나 하면 나와 끊거나 역습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예, 꼭 기다리냐 그건데. 네. 자, 흙도 백이 받아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바로 두겠죠. 보통 이런 수가 이게 바둑에서는 내 돌이 많으면은 끊어라, 즉 네. 이제 해라 그거고 내 돌이 적을 때는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네. 백돌이 두 개인데 흑돌이 좀 둘러싸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흙이 둘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이게 이런 수를 하수하고 둘 때는 하고 예, 만만하니까 네. 고수하고 둘 때는 겁나니까 절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딩하오 6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수비형 바둑과 두면은 이거 무조건 상대가 수비형인 거 뻔하면은 네. 이길 게 뻔한데 신진서보다는 공격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안 이길 게 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반발을 기다려야 되니까 얘가 이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가네요. 자, 물어봅니다. 실은 백도 받아야 되나 반발해야 되나 백도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었어요. 천천히 두텁게 두어가면서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요. 천천히 노려갑니다. 아니 지금 이 바둑에서 지금 신진서 구단이 유일하게 수비한 수가 이거예요. 지금 네. 그동안은 계속 뭔가를 압박을 갔는데 정석일 때 한 번 있고요. 네. 정석이 이어지면서 네. 아까 이거 양단수 당할까봐 이거 한 번 있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야 지금 흑은 끝없이 수비를 했고 백은 처음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일단 흑이 약간은 풀렸다고 봐야죠. 우선 안전하게 자신의 돌을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점, 이 네. 공격을 노리는데요. 이제 두 번째 흑의 약점은 여기에 있죠. 네. 여기를 얻어맞으면은 여기 끊는 약점 때문에 지켜야 돼요. 어떤 형태든. 네. 지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거의 절반씩 선수니까 네. 이 벽이 쳐지면은 요 흑돌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 두 번째 흑의 수비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쪽 하나 뭔가 이렇게 지켜놔서. 네. 우선 이 교환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바둑 참 어렵네요. 이제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잡았어요. 12집. 예. 흙이 이렇게 되니까 14, 16, 예, 18집, 대략 20집. 자, 요 모양 이제 20집입니다. 네. 흙이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자, 이쪽 10집. 네, 30집. 32, 33. 백은 여기를 집이라고 칠 수가 없죠. 흙이 들어가면 깨지니까. 자, 흙이 백이 33입니다. 네. 이쪽이 거의 이렇게 이제 받는 형태예요. 넘어가는 게 선수라고 보면은 이쪽이 8집, 9집인데 여기 합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집. 여기도 10집, 25집이에요. 네. 이게 보통 찝으면 이어야 되니까 뭐 12집 정도. 37집이죠. 네. 여기도 한 석집 되죠. 40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집으로 따지면 40대
3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세가 네. 누가 유리해도 뭐 한 집 유리한 거고 네. 분리해도 한두 집 불리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한 집 나쁘다고 뭐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 바둑이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앙전이 또 시작이 될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포인트는 자, 백이 여기를 지키면은 아까 어쨌든 집이 백이 늘어나니까 자, 포인트가 백이 앞서요. 자, 흑은 지키는 게 무난하긴 한데 어쨌든 이 자리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흑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 이쪽을 백이 지키는 걸 기대해서 요렇게 지키면은 흑이 뭔가 집도 좀 앞서고 나쁘지 않다고 보겠죠.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왜 참나 했더니 네, 일단 참을 만하네요. 네. 바둑이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 네, 5대5. 네. 자, 이제부터 승부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바둑의 최대 승부처 자리를 네.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돌이 붙지는 않는데 일단 뭐 이 형세 판단 겸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네. 보통 이런 때 정말 알파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만큼 네, 봐도 끝이 없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키는 것과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네. 뭔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지키면은 백의 입장에서도 후수를 잡으면은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넘겨주고 공격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승부처가 여기서 나옵니다. 들어갑니까? 네. 자, 들어가는 수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많은 침입수 중에서 2선으로 네. 슬라이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싸움을 거는 수. 그냥 좀 적당히 두는 거. 네. 이거는 나는 너랑 싸우기 싫어. 나 혼자 그냥 책이나 볼래 그런 수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후수를 잡겠다는 거죠. 그냥 선수 공격권 너 가져가. 나는 네. 집만 차지하고 긴 승부로 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노골적인 실리작전입니다. 저희가 형세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백의 우변의 네. 모양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백이 투어간다면 그 자리에서도 좀 실리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이제 아까 백의 집이 사라진 거고 흑의 집이 6집이 늘어났어요. 네. 아까 7집 차이에서 13집 차이니까 흑이 집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돌 차례. 네. 그리고 13집이면은 이제 네. 백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무언가 해 가야 되는 형세가 되었는데 자, 그거는 이제 공격을 통해서 네.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찝고. 왜냐면 넘어가면 나중에 안 받으니까 네. 지금 둬야지 한 집 이득이에요. 지금 이을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백이 다가갔을 때 여기 교환이 되어 있으면 여기 급소가 남아요. 아, 네, 여기 두면은 반발이 안 되죠. 네. 네, 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날카로운 한 집짜리 이득입니다. 단순 한 집의 자리는 아니네요. 네. 더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항상 약점이 끊기는 곳은 이어놓고 가야 됩니다. 네, 괜히 뭐 쓸데없이 반발하다가 또 난리 나죠. 자, 이렇게 뭐 잡고 이렇게 둡니다만 이런 것들은 잡을 때는 좋습니다만 예, 이렇게 상대가 딱 기다려서 딱 끊어버리면은 네. 흑이 망해버리죠. 자, 우리가 아무리 신진서 구단의 승리를 기대해도 일단 상대도 상대 나름이라 네. 네, 이거는 이어둬야 됩니다. 네. 가끔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화낼 것도 이제 좀 참게 되고 성격도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경험이 필요하다 다들 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 바둑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딩하오 선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끝없이 참을 수 있나요? 참을성만 놓고 따지면 딩하오 6단이 네. 챔피언 같은데요. 우리 이게 항상 도서관에서 책만 보고 있는 모범생인데 네. 정말 오늘 바둑으로 딱 이 정반대의 기풍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었어요. 좀 성격 활발한 쪽에서는 뭐 답답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흑이 100이 붙이는 바람에 흑이 선택권이 2개가 생겼습니다. 단수 치고 넘어가는 거. 네. 뭐 아주 무난한 거고. 두 번째는 일부러 또 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이걸 버리는 대신에 선수권을 가져와요. 네. 요게 이제 작전인데 딩하오 6단이라면은 굳이 끊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선수권을 가져갑니까? 지금 중앙이 야. 급하다고 판단을 했군요. 딩하오 6단이 끊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신진서 구단이 이은 적도 별로 없고 끊은 적도 별로 없는데 네. 야, 요것도 아주 미묘합니다. 돌 하나를 희생해서 선수권을 가져가는데 그토록 두고 싶었던 게 뭡니까? 교환을 시켜 두었고요. 네, 지금 끄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데 하루에 12시간씩 밤 9시까지 공부만 하던 딩하오가 지금 7시쯤 갑자기 일어섰어요. 어딜 가려고 일어선 거죠? 일어서서 정반대인 학교와는 가장 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뒀다면은 네. 예, 그 옆자리로 옮긴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손을 완전히 뺐다, 다른 데 뒀다. 그러면은 점점 학교 밖을 떠난 거죠. 네. 자, 이 교환의 의미 그 다음 수로 좀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자리를 계속 두어간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힘을 이게 만들기 위해서고요. 백도 여기서 왜 고민하냐? 네, 여기를 두면은 딩하 선수가 어쨌든 지금 책가방 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를 두게 돼버리면은 딩하오 6단이 자리를 못 일어서요. 네. 계속 둬야 되는 건가요? 잡히지는 않는데 네. 다 이렇게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형태가? 아, 돌이 아주 위축이 돼버리죠. 네. 또 움직여서 싸움을 해야 돼요. 신진서 구단이 딩하오를 일단 계속 앉혀놓고 싶으면은 네. 지금 느는 거고 일단 가라라고 하면 잡는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왜 생각하냐? 잡는 게 너무 뻔해 보이는데 좀 바둑 수로만 따지면 잡는 게 무조건 정수죠. 네. 근데 일부러 늘게 해서 뭐하고 싸웁니까? 자, 이런 식으로 뒀고 뭔가 하나, 둘, 세 개라도 엮는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움직이게끔 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작전이에요. 영역이 더 넓어질 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아까 신진서 구단이 처음에 바둑둘 때 이런 비슷한 자리가 있었죠. 네. 그때 세 개를 엮으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들 잡는 줄 알고 참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먼저 성공을 때릴 수도 있죠. 네. 뻔한 수를 고민할 때는 거기 안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손을 빼고 성공을 하는 것도 지금 백이 한 점을 움직일 시간은 없는 건가요? 당장은 없죠, 상대. 왜냐하면 근데 백이 백날 공격 가봤자 결국 여기를 백이 둔다면은 백은 원래 여기 두려고 이거 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여기는 백이 끝없이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으로 여행을 떠나버리면은 이쪽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흑에게는 계속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백도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수가 상당히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흑의 응수타진에 네. 순순히 받아서 정리를 할까요? 아, 네. 네. 결국은 참나요? 바둑이 지금 결국 5대 5니까 네. 신진서 구단도 일단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두텁게 정리를 네. 합니다. 불리하면은 볼 거 없이 일단 네, 공격하는 거고. 근데 바둑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이 백이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또 좀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집으로는 여기가 크죠. 이제 왜냐면 6점, 이 석점까지 보너스로 가져오니까. 늘게 되면은 여기 받지는 못하는데 손을 뺐을 때 이런 모양이 되죠. 네, 형태가 그냥 기본 여기에 뚫릴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 보면은 하나 끊어두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막히죠. 네. 이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플러스 두 텀인데요. 그래서 참은 거죠. 네. 신진서 구단 때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음. 한번 무조건 딩하오 정도 지금 딩하오의 바둑 스타일은 무조건 네, 이 수비형으로 간다. 이렇게 네. 보고 이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 손을 뺐습니까? 네, 자리를 떠났네요. 잘못 간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네, 지금 학교 교문 밖에 술 한잔 하러 간 느낌입니다. 백이 갑자기 승리에 팍 올라가죠.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을 노리는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두면은 흑의 모든 고민이 아까는 여기도 약했고 여기도 약했는데 요돌 하나를 잡으면 두 개의 고민이 한 번에 싹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여다볼 때 어떻게 두죠? 한 칸의 약점과 그리고 두 칸의 그렇죠. 허술함. 네, 빡빡하죠, 둘 네. 다. 여기 둬도 만만치 않죠. 바로 끊을 수는 없고 뭔가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뻥 뚫리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흑이 도대체 한 칸 뜬 게 네. 지킨 거냐 공격하는 거냐 정체를 알 수 없다 이거죠. 곳곳에 약점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거는 여기를 두면 끊겠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니까 백도 일단 여기서 공격을 하고 싶다면 네,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이거는 한번 가보고 싶죠. 왜냐면 여기 두면 이제 이수가 없으니까. 네. 네. 약간은 네, 신진서 구단을 도와주는 수입니다. 오히려 백의 이 공격의 행마를 네. 더 쉽게 만들어주는 수가 될지. 자, 이번 수볼 항저우와 용원 명성 항저우의 대결. 자, 수볼에는 신진서 선수가, 용원 명성 항저우에는 이동은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이 용병 선수 간의 대결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는 일반전에서 대국을 하고 네. 있고요. 렌샤오 선수와 사국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이 매치는 지금 상대 전적으로는 이동훈 선수가 4패로 좀 밀려 있어요. 아무래도 정규 리그 1위가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떤 매치업이 돼도 아무래도 1위 팀이 유리하죠. 네.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났었는데요. 이때는 이동훈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볼 항저우 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동훈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대 전적에서 밀려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한 판에서 승리를 거둬준다면은 팀에서는 정말 1승보다 더 귀한 1승이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이동훈 선수가 이제 0대 4로 졌다, 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5번째 판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약간 거꾸로예요. 이제 그런 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프로게이머들은 이길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이길 때가 됐는데 네. 렌샤오 선수도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중국 랭킹 7위의 자리에 있고 정규 리그에서는 1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장전은 거의 신진서 선수가 소화를 했기 때문에 3판 등판을 해서 2승 1패 했습니다. 네, 자 마늘모, 네 거기 둘 때 도대체 흙은 어떤 생각이냐? 네. 그걸 묻는 건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모양에서 저희가 양쪽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수는 아예 두질 않거나 하나 옆으로 뒤로 빼죠. 네, 그러면 이때는 뭐 고민하시에 두고 이렇게 두면은 끊더라도 네. 여기 돌이 있지 않은 거니까 둘 수 있는데 네. 자, 이 형태가 이제 약간의 맛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게 된다면 결국 여길 둬야 돼요. 이 돌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수는 잘 안 두는데 네. 딩하오 6단이 그런 거 모를 리가 없는데 딩하오 6단만의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들여다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행마를 했거든요. 여기까지도 뻔한데 보통 이게 이 모양이 호구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둘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도를 공격할 때 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백은 살아있잖아요. 연결돼서. 그 이수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죠. 호구되는 자리가 안형의 급수이기 네. 때문에 공격을 할 때 두어지는 수법인데 자, 지금은 다르거든요. 어떤 생각일지 수순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5대5. 네, 백이 흐름이 좋다. 우리가 그건 네. 알겠는데 어쨌든 5대5. 지금 모든 이 인공지능이 5대5인데 엘프고는 좀 고집이 있어요. 네. 엘프고는 근데 엘프고가 지금 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지금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집이 백이 많다 이 얘기예요. 네. 조금이나마. 그거는 백이 다음에 이제 여길 두게 되면은 집이 많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싸움은 일종의 옵션인 거죠.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선 이 교환만으로도 흙이 이 한 칸 사이를 끼우는 약점을 보강한 의미가 그럼요. 있는 거죠. 네, 네, 그죠. 이 수가 이제 없으니까. 여기로 두는 것은 수가 안 됩니다. 이쪽을 두고 어느 쪽을 끊어도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네. 또 단수까지 모두 선수가 돼서 여기 약점은 아예 없습니다. 이 백도 바로 끊어서 수가 되면 아주 좋은데 일단 형태로 보면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여기 넣을 수가 없죠.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끼우면은 네. 네, 이거는 끊기니까. 그래서 이제 백은 어떻게 둬야 되냐? 여기 늘질 못해요. 늘지 못해 여길 둬야 됩니다. 네. 그럼 흑도 여기 지키는 형태인데 어쨌든 한 집이 있으니까 네, 백이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네, 좀 미룰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신진서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보통 네.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동호인 분들은 뭐 고민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네. 하죠. 바둑은 끊어야지라고 하면서 네, 무조건 끊고 고민하시는데 네. 끊은 다음부터는 어지러우니까 프로들은 항상 이제 끊기 전에 고민합니다. 축장문 안 되면 끊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백도 끊어가는 것이 백한테도 자충이 돼서 그렇죠. 약점을 네. 노출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네, 백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두면 늘어서 여기 약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기 바로 두는 것도 여기 끊는 약점을 노린다면 두고 싶은 자리예요. 나가면은 좀 더 여유 있게 두는데 다만 이거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백은 어쨌든 끊어가는 건 공배 아닙니까? 네.
공격의 스타트를 끊으면은 역시 뭔가 공격을 가야 되는데 상대가 승부로 버텨버리면은 못 잡으면 바로 끝나요, 도로.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손에 이것도 뒀을 때 손을 뺐을 음. 때 장담하기 어렵다. 네. 네, 요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은 길게 가라. 여기에 둬서 백이 약간이나마 좋으니까 길게 가자.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계속 네. 차단을 해 갈지 아니면 여기서 흠집을 만들어 놨기 네. 때문에 조금 계속 흑에게 걱정거리를 남겨두면서 판을 운영할지. 네, 어렵네요. 네. 신진서 선수와 딩아오 선수의 주장전은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고요. 자, 이번 기간 동안 챔피언 결정전과 3, 4위전 그리고 5, 6위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야, 거길 늘었다는 거는 신진서 바둑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수네요. 네. 큰 자리를 두었어요. 거의 이겼습니다 수준인데요, 이거는. 집으로 큰 자리가 아니에요. 집으로 큰 자리라기보다는 좀 두터운 자리. 뭐 네. 그렇게 계산해야 될까요? 글쎄 두터운 자리인지도 의문인데요. 음. 네. 약간 애매한 수네요. 왜냐하면 집으로는 흙이 가면은 오히려 흙이 늘어나니까 네. 큰 자리가 아닌 거고 공격한다면 여기를 뚫어야 되니까 역시 지킨다고 치면은 이게 좀 느슨하죠. 신진서 구단이 내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고선 느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히려 이제 흙은 집으로 따지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쪽이. 다음에 이게 석점이 보너스로 딸려올 뿐만 아니라 이쪽을 역습해서 갔을 때 중앙의 가치가 점점 불어납니다.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저는 백이 되게 공격적인 신진서보다는 무조건 둘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큰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집보다는 오히려 네. 좀 공격을 노리는 그런 수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약점을 노리고 있고요. 자, 응수타진이죠. 아까는 네, 딩어 선수가 뭔가 숙제를 풀기 바빴는데 네. 이제는 문제를 도로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 응수타진입니다. 늘래 젖힐래 물어보는 거죠. 네. 젖히든지 늘든지 봐야 되는데 이술 두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두고 이제 네. 여기 있게 되면은 네. 뭔가 더 약점을 노릴 수도 있다 이거죠. 네. 하지만 지금 딩아오 선수가 밀어간 수를 두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는 네. 오히려 백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백은 안 그래도 그 전부터 네, 그 신지서 그렇죠. 선수가 사선으로 넣은 수로 이 단수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단수의 추천이 있었는데 지금 상대가 오히려 단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백 쪽으로 그렇죠. 네. 네, 승률 그래프가 옮겨졌습니다. 네, 따내면은 이쪽을 두니까 나와 끊어서 유리하다 이겁니다. 네. 이제 왜냐면은 요 약점을 지키지 않더라도 여기 돌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흙이 반면에 여기 뒀을 때 있게 되면은 네, 백이 이제 받아주면 그만인데다가 네, 여기 이제 집 모양이 사라지니까 네, 백이 득이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근데 딩아오 6단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기를 뭔가 빨리 해결해 보고 싶었던 욕심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두고 이을 때 여기 받아준다면 네. 여기가 선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를 들여다보려고 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으면은 이제 이쪽을 탁 둬서 딱 끊어지니까. 네. 네. 그런 노림도 있을 듯한데 네, 일단은 뭐 다음 수를 먼저 보고 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진서 구단은 계속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딩하오 6단은 속도가 거의 1분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초읽기에 어. 몰렸어요. 딩하오 6단이. 초반에 시간 투자가 많았던 딩하오 6단이 지금 템포가 빨라진 걸로 봐서는 네. 초읽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초읽기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임박했거나 네. 뭐 그러겠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거나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공격과 타계의 흐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딩하오 6단의 주장전. 자,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